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올해 6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변경되는 새로운 제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3가지를 추려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중요한 제도들의 변경 내용을 모르시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핵심 내용 3가지는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대폭 인상됩니다. 개인은 최고 6%까지, 법인은 단일세율로 6%까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세 번째,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율이 크게 인상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크게 인상이 됩니다. 이 역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 2가지는 작년에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월세 신고제까지 전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등의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매매 계약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었는데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신고 의무화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은 신고 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전 지역이 해당이 되고 광역시, 세종시가 해당이 되고 도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이 되고요. 계약의 종류는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다 구분 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와 같이 신고하는 계약은 기존의 전월세 계약까지 모두 다 소급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6월 1일 이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 주택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상의 주택은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주택으로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주은주택으로는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택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공장이나 상간의 주택도 사람이 들어가 살게 되고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이 되고 판자집까지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 예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무용으로 쓸 경우에는 신고 예외가 되고요. 고시원처럼 계약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 의무기간을 보겠습니다.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잔금일로 착각을 하시면 큰일 날 일입니다.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원본을 PDF나 JPG 파일로 변환해서 첨부하시면 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파일을 첨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사람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면 2사람 중 1사람이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도 된다고 하고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겠습니다.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미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이거는
계약 금액의 규모, 신고 혜택 기간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차등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제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부분을 보겠습니다. 개인은 최고 6%까지, 법인은 일괄적으로 6%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 또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 7월에 다주택자 그리고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역시 시행일은 21년 6월 1일부터입니다. 종부세는 보유 중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에게는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서 과세 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까지 세율을 적용하겠다 했는데 엄청나게 높은 세율입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안을 보게 되면 시가입니다. 8억에서 12억까지는 2020년도에는 0.6%였는데 개정안에서는 1.2%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싸게 나오는 게 123.5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3.2%였는데 6.0%까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배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종부세율 인상은 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단일 세율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6억 원도 역시 혜택을 주지 않고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아서 일단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아주 중과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들이 굉장히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율이 크게 인상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역시 인상이 됩니다. 이 또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를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역시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7월 달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부과일을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팔 사람들은 이 기간에 미리 팔도록 유예를 했었는데 팔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해서 크게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2020년대에 보게 되면 주택이나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에 대해서는 40%, 2년 미만 기본세율, 2년 이상 기본세율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는 1년 미만에 대해서는 70%, 2년 미만에 대해서는 60%, 그리고 2년 이상이 됐을 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미만의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이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50%를 적용했던 것을 분양권도 이제는 1년 미만이면 70%, 그리고 1년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60%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안인데요. 지금까지는 기본세율 6에서 42%에다가 2주택일 경우는 10% 인상, 3주택일 경우는 20% 인상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요. 6월 1일부터는 기본세율 6%에서 42%에다가 10%를 더 추가해가지고 2주택일 경우에는 20%포인트, 3주택일 경우에는 30%포인트를 부과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역시 중과세율도 크게 인상이 되면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6월부터 부동산 제도와 관련해서 큰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제도 변경이 시행되면서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는 결국 서민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주택임대소득을 파악해서 나중에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면 나는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요즘 들어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라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된 내용들인데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예상치 못한 큰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1년 6월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 중 중요한 핵심 내용 3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